먼저 제 소개를 제가 스스로 좀 할게요. 저는 원래 그 미술대학에서 평면 쪽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를 전공했어요. 요즘에 많이 하는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뭐 이렇게 물리적인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뭔가 반응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많이 안 그런데 옛날만 해도 자기 전공을 벗어나서 다른 전공을 한다는 게 많지 않았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거만 목표로 해서 좀 몇 가지 공부를 한 게 제가 지금 작업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작업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현실과 예술의 동기화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말씀드리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운 단어는 없잖아요. 싱크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핸드폰하고 컴퓨터랑 싱크 시키는 거, 동기화 시키는 거, 싱크로나이제이션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누구나 하는 나의 무엇과 무엇을 이렇게 동기화 시키는 건데요. 사실은 싱크 시킨다는 게, 동기화 시킨다는 게 같은 개체, 똑같은 물건이 같이 동기화 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동기화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상당히 좀 이질적인 서로 다른 개체를 무언가 이제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무엇을 동기화시키냐,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과 사회라는 것이죠. 현실, 사회라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프레젠트하고 아트를 제가 동기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휴대폰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선호하는 제품 있고 선호하는 또 방식 있고 한데, 그런 것들도 요즘에 또 기다리는 제품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은 좀 기다리는 제품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스마트폰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물건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아요. 새 제품이 나오길 기다리고, 새로운 텔레비전이 또 나오길 기다리고, 이렇게 좀 가방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상 나오기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물건에 가치 부여를 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찾고 사는 행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술은 그런 정말 저 작가의 작품 너무나 갖고 싶어, 너무 기다려, 다음 작품 언제 나올까, 이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도 너무나 머나먼 얘기입니다. 결국은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했을 때 바로 저는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물건과 제품들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 그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된 것이잖아요. 내가 살아나가는데 절실한 기능, 교육되어져 왔었던 기능이거든요. 그동안 많은 부분을 소통을 했었기 때문에 그 소통의 방법은 편안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결국엔 너무나 절실하고 더 좋은 것이 나오길 바라고 더 편안하게 사람들과 소통하기 원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미술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어떤 작가의 작품을 컬렉션하기 위해 가지고 몇 년을 기다리고 예약도 걸어놓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렇게 쉽게 보이진 않고요. 그러면은 그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예술이 과연 현실을 정말 잘 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과거로부터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미술을 시작하고 철학이면 미학이면 공부할 때 많은 미술 작가 지망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현실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다른 말로 동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동시대 삶을 내가 어떻게 작품에 반영할 것인가.
동시대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표현해낼 것인가. 이거는 모든 그 미술, 음악, 문학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분들의 공통된 어떤 그 방향성인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반영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철학가도 그렇잖아요. 철학에서 존재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모든 철학가들이 건드는 문제고, 존재에 대한 것은 결국 자기 존재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열망이고, 우주에서 사람이 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있고,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지금 살아나가고 있고, 또 지금은 많이 얘기 안 하지만 이데올로기, 서로 다른 체제 안에서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왔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안에서는 내가 어떤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아마 관심은 매일 갖지 못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갈구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최소한. 왜냐하면 예술을 하고 싶어 하시고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보면 좀 엉뚱하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들었죠. 엉뚱하고 뭐 이렇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사람이 이상하지 않고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술이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갤러리, 미술가, 보통 화이트 큐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백색의 공간, 뭐냐면은 현실하고 전혀 관계없이 마치 치유법관 지역처럼 깨끗하게 만들어놓은 공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종이를 깔아놓은 공간이 갤러리 미술관이잖아요. 그 공간에서 밖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칠해진 공간, 그 공간에서 작품을 만든다라는 거, 작품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 완벽하게 동떨어진 치유법관 지역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와서 전시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감히 현실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수년 전에. 현실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작품을 들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다 놓고 전시하고 저기다 놓고 전시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뭐 퍼포먼스하고, 또 대중들하고 보통 사람들은 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나 아니면 또 나, 기타 등등. 미술인과 뭐 일반 대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일반 대중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는 미술을 한다던가, 뭐 많이 하는 뭐 미디어가 들어간 인터랙티브한 부분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퍼포먼스,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뭐 환경에 맞춰진 작품들도 있고요.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이 있지만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다가가냐면, 제가 미술가로서 저 혼자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해서 완성돼서 이런 화이트 큐브 안에서 작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다른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미술가, 또 음악가, 또 엔지니어 분들도 굉장히 다양하시죠. 전문가. 일하시는 분야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데, 그 많은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떻게 작업을 과연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원어브 됨으로써, 그들 중에 한 명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게 예를 들어 뭐 가령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감 만드는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뭔가를 제조하는 시스템, 환경들, 그런 공간에 저도 제 역할을 가지고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작가로서 제 아트웍을 막 보여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이 해봤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례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과정을 해서 어떤 작업을 만들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네 가지, 한 8가지 정도 사례를 제가 모았습니다.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제가 앉으면은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요. 누가 이제 오고 드시니까 식사하고 나서 누가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좀 확인해 가능하게 일어나서 해볼게요. 자, 좀 제가 가장 요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하는 것들 많이 모았습니다. 매개기억, 미디에이티드 메모리. 제가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절에 찾아갔습니다. 도면과 제가 준비한 모형 작업을 가지고 스님을 찾아가서 이 말씀 드렸어요. 제가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흰색, 백색의 공간 안에서 누군지는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미술 작품을 만들면서 살아왔는데 저는 이제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냥 저 스스로를 위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절에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스님 만나면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저도 가지고 있고 스님도 가지고 계시고 저희 가족도 가지고 있고 친구들도 가지고 있는 감성, 서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감성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수학여행이나 어렸을 때 수학여행이나 여행들 많이 가셔가지고 절에 가면 탑이 있잖아요. 탑을 보고 굳이 엄청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워낙에 원래 탑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절이라는 그 건축 건물과 그 터가 생긴 건데 부처님 자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토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잖아요. 그동안 정한수 떠놓고 뭐 소원을 빌고 국가의 안녕을 또 빌었던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었고 그런 기원의 어떤 매개가 됐었던 물건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냐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 자체도 접근하는 것 자체도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고 내지는 부조리한 것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은 과연 내가 정말 나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미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죠. 일단은 먼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형을 만든 거고요. 요거는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은 그냥 바로 나오는 아주 사전적인 기본 틀이에요. 탑 검색하면 이 사진 나오거든요. 이 사진을 가지고 탑은 사실은 뭐 이렇게 의미로 보면은 뭐 좀 잘 쌓아가지고 좀 마음도 정갈하게 좀 다듬기도 하고 또 아주 구조적으로도 그냥 환경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서 그냥 단순한 행위잖아요. 그런 행위 자체이지만 첫 번째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 실루엣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계획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아까처럼 드로잉을 하고 나서 제가 드로잉을 할 때 처음에 손으로 합니다. 물론 저도 낙서처럼 하기도 하고 큰 종이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회랑 제가 같이 만들고 싶다 했잖아요. 많은 분들하고 같이. 그러려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형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결국 도면이에요. 여러분들이 대구미술관에서 보셨다는 그 작품도 다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도면이 있어야지 서로 약속된 형식으로 약속된 숫자 방식으로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모형을 만들기 위한 도면이고요. 그래서 이 도면대로 하나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작품을 만들 때 저는 금속을 되게 좋아해요. 금속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거짓말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한 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무도 그렇지만 금속도 물론 재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돌에서부터 추출해서 나온 응집된 덩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타의 다른
거짓말 같은 재료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에다가 이렇게 얇은 나무 붙여가지고 가구 만들고 이런 뻥이 아니라 아티피셜한 재료가 아니라 진짜 그냥 우리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재료 같습니다. 변하지도 않고요. 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변한 것 자체가 사실은 그냥 정상인 거고 예를 들어 청동 왜 처음에는 번쩍번쩍 있는 게 나중에는 이렇게 시커매지잖아요. 더 오래되면 녹색 물도가 흐르고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금속을 주로 많이 하는데 금속 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게 자체가 요거를 또 만드는 과정 또 저걸 만드는 과정 이걸 만드는 그 공정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게는 청계천, 물레동도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멀리는 인천의 남동공단, 시흥공단, 많이 가는 데가 있죠. 강진공단, 경우에 따라서 부산도 가고요. 공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엔지니어들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가 사실 다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렇게 모은 거고요. 조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보신 모형이 나왔어요. 모형을 가지고, 일단 모형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를 정말 제대로 이제 리얼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정말 연구하는 자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결속을 해야 될지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회의를 하고 같이 일하는 엔지니어하고 또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이걸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완해내는 과정들이고요. 사실 여기 쓰이는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 그래픽 프로그램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CAD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선박, 자동차 설계하는 프로그램 카티아, 또 건축에서 많이 쓰는 그라스워퍼, 물론 또 3D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총 출동돼가지고 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결국엔 이게 당선된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고 이거를 가지고 물론 구조 계산이라는 것도 합니다. 큰 건물을 지을 때 그냥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서 뚝뚝뚝 짓는 게 아니라 얘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바람이 얼마나 견디는지 그 사람이 여기에 맥시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올라갔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을지 이런 것들 다 하거든요. 지진에 강한지 그런 구조 설계, 구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만드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근데 작품 만나고 이런 거 나올 줄 모르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도 봤습니다. 잘 숫자가 이걸 안 보여주고 가리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설계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아까 모형이 아니라 이제 실제를 위한 설계도고요. 높이가 3.6m 정도 되고 하는 무게는 한 3톤 정도 나오는 그런 탑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요 이 도면만 있으면은 이거는 제가 저만 보기 위한 게 아니라 작품이라는 것을 세상에 던져놓고 같이 만들기 위해서 다른 말로 제가 재료만 딱 사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은 어느 순간 작품이 돼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도면만 가지고 저는 세상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만드는 그 기계, 금속을 깎는 기계죠. 그거는 똑같거든요. 모든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은 같은 제품을 쓰거든요. 내년에 2월달에 중국에서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상하이로 출국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도면 가지고 갈 거예요. 도면 가지고 가서 이거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하자. 물론 제가 이렇게 지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면에 이런 도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엔지니어랑 상의를 해야 돼요. 저는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실제로 물론 처음에 컨셉 있고 그 컨셉을 가지고 스케치하고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상당히 많이 변해요.
엔지니어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계가 바뀌어야 되고 또 더 안정적이고 또 재료 같은 경우도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도 상당히 좀 바뀌어요.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선 하나 딱 그려가지고 이 모양 고수하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컨셉과 이런 느낌으로 이런 의도로 가는데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풀어내는 거죠. 현실에 맞게끔 또 제조가 또 수월하게끔.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이거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캐스팅이 또 필요해요. 주물. 브론즈 주물을 해야 되는데 주물 금형이에요. 주물 금형 그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 과정이 다 끝나서 이제 만들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주물 파일로 만든 게 이 주물이고요. 금형. 금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뭔가를 이제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안 그래도 아까 보신 그 설계에 들어가 있는 그 원뿔 모양이 1800개 정도 필요해요. 저한테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6000개, 뭐 8000개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거를 만들 준비를 한 거고요. 실제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수입을 했습니다, 재료를. 브론즈도 여러분들이 아는 청동, 이것도 똑같은 청동이 아니고 사실은 재료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재료적 특성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게 뭐 숫자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넘버, 스펠링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해온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그 성분들, 케미컬 컴포지션 있죠. 그리고 이게 카퍼, 여러분들 동인데 인곳, 그러니까 괴. 인곳이라는 건 괴라고 하는데요. 어떤 덩어리예요. 처음으로 재료를 만들어서 추출해내서 금속을 만들어낸 덩어리, 인곳. 그래서 그 괴라는 것을 우리는 금괴라 그러잖아요. 금도 금을 추출해서 만들어낸 덩어리. 그걸로 이제 서로 수입을 하고 수출하고 팔고 이제 그런 건데 그걸 수입을 해옵니다. 수입을 해서 그걸 녹여서 이제 이렇게 녹여서 만드는 그 캐스팅 과정이고요. 여기에 또 속을 또 비워야 되니까 속에 들어가는 모래로 만든 중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또 들어갑니다. 영상도 있어요. 금형은 저 기계 안에 있고요. 큰 기계 안에 있고 저걸 통해 가지고 작업이 하나하나 개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나온 것 이렇게 나와요. 저건 사장님 목소리. 이렇게 주물 나온 것을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물이라는 게 원래 나오면 좀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거칠거칠해요. 그거를 금속 가공을 합니다. 이제 남자분들은 좀 이런 용어를 아시는데 선반 가공, 밀림 가공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뭐 판금, 뭐 프랙션, 뭐 되게 금속을 다루는 그 방법이 많습니다. 폴리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정밀하게 금속 가공을 합니다. 0.001mm까지 오차까지 다 커버하면서 머시닝 가공, 선반, 밀링 가공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는 이제 진짜는 아니고요. 이제 10월 중순에 이제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1년 동안 전시를 할 거예요. 이건 여기다 한다고 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장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하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재 일단 제가 항상 소재가 많이 바뀌어요. 관심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의 일관된 저의 시각은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 이래 사람이 계속 어떤 무언가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저랑 여러분이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관계잖아요. 오늘 강의를 하러 온 사람이고 오늘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그런 관계 설정이 사실은 우리가 사회, 우리 시스템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거대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관계들이 모여가지고 패러다임이 되고 또 이데올로기가 되고 또 인간의 모습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세계의 다른 길은 세종문화회관에 가보시면은 앞에 큰 기둥 6개도 있지만 또 대극장 올라가는 곳에 기둥이 3개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설치 작업을 한 건데, 기둥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가 팔각이에요. 한국의 전통으로 팔각 문양이 많이 있는데, 기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파르테논 신전 보면은 지붕을 떠받치기 위한 구조물이었죠. 기둥 자체가 중요하진 않았었어요. 떠받치기 위한 구조체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열을 맞추어서, 오와 열을 맞추어서 있으면서 그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공간이 되고, 거기에 또 하나의 어떤 신을 모시는 신전이다 보니까 신에 대한 존경과 우러름을 가지고 굉장히 기하학적인 배치를 하게 되죠. 기하학적인 모양도 물론 만들어지고,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열린 기둥이요, 여러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 또한 물론 기본은 물리적으로 보면은 지붕을 떠받치기 위한 구조지만 거기에 다른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엄덕문이라는 건축가가 건물을 처음에 지었는데요. 건축 설계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동양의 팔각과 동양의 또 처마와 그리고 서양의 신전의 어떤 그 느낌, 기둥, 이런 것들을 요즘 얘기하면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둥 자체가 종교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권위적인 부분을 매개가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길이라는 것은 저 세계 기둥에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처음 스케치는 그렇지만 그 다음 바로 들어가는 과정은 또 도면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도면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다 보신 걸로 건물 하나 도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면 없으면은 작업이 성립이 안 돼요. 높이가 11.5m였는데 지름이 3m 정도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가 되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필요하고 길이가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재료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고 엔지니어랑 상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만들러 갔습니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만들 데가 없어가지고요. 저 충북 음성에 내려갔어요. 음성에 큰 땅이 그나마 남아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용접하고 커팅하고 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요거를 그리고 차에 실어서 세종문화회관에 가져왔습니다. 이게 올해 4, 5, 6월인가? 올해 봄에 했어요.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차를 들은 게 신기해서 지금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리고 요거는 또 제가 생각한 기둥이 뼈대가 있으면요, 거기에 또 천으로 감싸야 되는데 그 천을 또 설계를 해야죠. 안 하면 뭐 대충 이렇게만 해가지고 바그러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드로잉이고요. 그래서 천을 보통 대통령 취임식할 때 하는 아주 비싼 천이에요. 반짝반짝해서 노란색 스며랗고 안에 비치지도 않고요. 비가 와도 어느 정도 방수는 되고 그 천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중장비가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를 감싸는데 그냥 통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2개 반 나눠가지고 이를 감싸면서 뒤에서 체결하고 밑에서 또 흔들리지 않게끔 또 고정하는 작업이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3개의 다른 길이라는 작품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설치가 다 끝나고 나서 한 것이고요. 이게 원래는 여기다 하려 했었어요. 여기는 지금 덩어리가 있죠. 여기 밤 되면 내려와요. 현대모터 컴퍼니에서 밤마다 비디오 프로젝션 하는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5년 동안 계약이 돼 있어요. 4년 동안, 1년이 지나고 4년 동안 묶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옆에서 일단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눈 게 5년 후에는, 4년 후에는 저 앞에서 하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앞에서 보고. 그 다음 보여드릴 게는 15개 풍경. 제가 저도 맨날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개인, 이렇게 화이트 큐브에서 예쁘게 보이는 작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더 현실하고 제가 어떻게 같이 작업해 나가는지에 맞춰서 작품 몇 개 골랐죠. 15개 풍경은, 정말 15개 풍경을 제가 보여주고 싶었고요. 제주에서 전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장 답사를 갔어요. 아까 보셨지만 제주 오설록이죠. 오설록 가보신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녹차 밭이잖아요. 녹차 밭에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갔죠. 가서 그 지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의 굴곡은 결국 역사다. 사람이 또 자연과 관계를 맺잖아요. 삽질을 하고 괭이질을 하고 그러면서 땅을 자꾸 모양을 바꾸게 되죠. 요만큼 모양 바꾼 게 쌓이다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모양, 땅의 모양, 결국에는 그거는 우리 사람이 살아남은 흔적들이고 역사다, 결국엔. 그런 생각으로 녹차밭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는 드로잉을 했고요. 드로잉하고 나서도 이제 레벨링하고 측량하고 캐드 데이터화하고 아트웍으로 만들어내고 한다라는 이런 얘기고요. 이걸 어떻게 설치할 건지에 대한 드로잉입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를 2번째 갔습니다. 가서는 이제 측량을 하러 갔어요. 측량사와 함께 GPS 고도 측량을 실시를 했고요. 15개를 정했습니다. 이 녹차밭 고랑 중에 15개를 그나마 좀 그래도 고랑이 예쁘게 라인이 있는 거를 눈으로 보고 골랐어요. 그걸 가지고 GPS,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핸드폰도 GPS 추적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되는 거잖아요. 별건 아니에요. 이렇게 폴대 세우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하나 딱 꽂으면은 그게 높이가 딱 나오더라고요.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높이가 필요하면은 찍고 하면은 요 라인이 생기더라고요. 그 라인이고요. 이 라인을 이제 데이터화 시킨 거죠. 그걸 가지고, 물론, 그, 땅의 굴곡의 역사가 좋아. 그리고 또, 측량도 좋은데, 그걸 어떻게 과연 그 작품으로 만들 것인가.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땅 자체, 측량이라는 것 자체가, 기하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옛날 과거에 땅을 측량하기 위한 그런 수학적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접근하기로 했고요. 지금 요 라인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요 직각에서 그 아까 측량한 라인을 여기다 적용을 했어요. 그거를 4개, 뒤집어서 4개 카피해가지고 붙였어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그리고 저것도 저런 모양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레벨링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만든 거인데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건 계획이에요. 실제 측량 데이터는 아니고요. 이런 계획은 이건 실제로 측량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만들어야죠. 여기에 쓰인 건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그 금속 판을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게 있는데 톱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드릴날로 고속으로 지나가면서 저거를 잘라내는 기계고요. 그 다음에 일부 용접이 좀 들어갔고 이거는 또 표면을 일률적으로 만들어주는 샌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또 기계 장치고요.
다 다른 데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설치할 때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작업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물론 제 자유죠. 이걸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의하고 진행하는 부분들, 그 부분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도로행한 거랑 이렇게 많이 다르진 않죠. 실제로 설치하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줄 맞추고 하느라고 조금 배열이 달라졌는데, 그걸 현장에 맞춰서 하니까 더 현장성에 맞춰야죠. 이런 식의 마치 그 청동리 시대 무슨 청동문처럼 칼처럼, 신석기 시대 칼처럼 그런 모양이 되죠. 사실은 일부러 의도를 했어요. 예를 들어 작업하신 분들한테 저거는 저런 모양의 의도를 했나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는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민하다 보면은 별의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보일까? 그리고 땅, 굴곡, 역사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왔을 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또 1차적으로 일단 공부가 시작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그 영상이에요. 설치하는데 영상인데 요것도 한번 보시죠. 제주 같은 경우는 현무암 가루가 사실 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땅 파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주에 짓는 건물 자체 건축할 때도 땅 파기가 정말 힘들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 곡괭이질 하는 사람이 인부가 아니고 다 제주대학교에서 고고학 전공하는 아주 유능한 학생들이에요. 땅만 파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 사람도 이렇게 해맞이를 원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미술 작업하고 다른 부분이 좀 있나요? 똑같다고요? 크게 다른 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미술 창작 행위를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또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떻든 익혀야 되는 기술도 있고 또 해야 되는 과정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학교니까 시작 단계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대를 많은 미술가들이, 많은 문학가들이 전쟁 때, 일제시대 때, 그런 시대상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뭡니까? 자기가 살아나가고 있는 동시대를 내가 작품으로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그건 결국엔 본인 스스로 작가로서 느끼는 거고, 또 해야 되는 또 의무고,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성직자 같은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을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느끼는 거고, 그런 것들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면은 제가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같이 풀어나가는 게 저는 성격에게 맞아요. 작업실에서 이렇게 처박혀서 혼자 이렇게 라면 끓이며 소주 먹으면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미팅, 계속 하루에 뭐 미팅을 10개 넘게 이렇게 하고, 오늘 새벽에도 사실은 지방 갔다 왔어요. 7시 미팅, 현장 미팅 있었는데, 7시까지 모인 거죠. 현장에서 미팅하고, 회의하고, 그러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예술가로 산다라는 게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미술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아마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활동 많이 하는 예술가들 많이 있잖아요. 프로젝트 많아요. 그러니까 작업실에서 조용히 그림 그려가지고 전시하는 행위 말고, 정말 적극적인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하거든요. 예술가 자체가. 혼자서 못합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분들이 올 때는 여러 시스템 중에 제가 그 중에 하나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 혼자서는 절대 못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장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장인을 높이 쳐주고. 너무 훌륭해. 너무 좋아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미술가라는 장인 자체가 스스로를 장인으로 설정을 하고 혼자서 한다라는 것 자체는 많은 정말 장인들이 모여가지고 학원을 만들어내는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약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작업과 기타 등등 다른 나라의 작업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옛날에 산수화 보시면은 한 폭의 화선지에 공간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요. 몰입의 조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기타 등등 나라에서 보면은 몰입 전체적으로 느낌이에요. 몰입보다는 어떻게 보면 확장이 많아요. 100호라는 사이즈의 그림에서 보면은 그 안에 몰입되는 게 아니라, 그걸 너무나 넓은 세상이 있는데 그거를 100호 안에 그 부분을 담았구나라는 느낌? 그 확장성이 되게 많은 거죠. 조형적으로도 확장성이 많고, 그리고 어떤 스케일도 당연히 좀 확장성이 또 있을 수 있고요. 하나의 되게 키워드를 드린 거예요. 미술 작업하실 때도 무엇이 이게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작업이라는 행위를 해 나갈 것인가, 표현이라는 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했을 때 둘 다 나쁘고 좋은 건 없습니다. 몰입이 좋은 사람도 있고, 확장이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거의 부분이 내 작업의 시초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좀 하시면은 좀 더 이렇게 작업이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가 확 올라가는, 뭐가 달라졌네? 라는 말씀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런 거 보셨는데, 제가 다음 보여드릴 거는 짧습니다. 이런 것만 하면서 힘들게 살진 않고요. 그 다음 건 저도 이제 상황일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면 커머셜, 상업적인 프로젝트 한 것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서 4가지만 골랐습니다. 유독 술하고 관련된 것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술 관련돼가지고 제가 어떤 브랜드가 몇 개 있는데요. 그 브랜드랑 같이 정기적으로 내지는 일회성으로 했었던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디가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거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니 워커 하우스라는 게 있는데요. 저기 그 압구정동, 신사동, 동으로 따지면 신사동이죠. 갤러리 백화점 맞은편에 여기 건물이 있어요. 조니 워커 하우스라는 건물이 있고요. 조니 워커에서 이제 운영하는 홍보가 아니죠, 한마디로. 홍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조감도입니다. 물론 이걸 처음에 제가 작업할 때 그 NDA라고 해가지고 Non-Disclosure Agreement에서 비밀 협약서 다 쓰고 했는데 이미 다 끝났으니까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이고요. 이대로 건물이 지어졌어요. 왼쪽 모습처럼.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리노베이션을 한 거고요. 저걸 하면서 오른쪽에 이게 한 6층 정도 규모가 돼요. 지하 2층, 지상 4층에서 6층 되는 규모가 있는데 거기에 중앙에 원형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상하이에서 전화가 왔는데, 원래 이런 위스키 회사는 다 영국에 있잖아요. 스코틀랜드에 있잖아요. 그 공장에 있는 것들이. 그쪽에 본사가 있고, 이제 그 지점이 중국에 있는데, 거기서 전화가 와서, 이런 거 준비하는데, 하겠냐. 그래서, 처음부터 또, 너 할게요. 이렇게 안 하고, 네, 저 스케줄, 언제 해야 되죠? 뭐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든, 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스케치를 보여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처럼, 저 높이가 25m예요. 25m 공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디테일한 머티리얼을 저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에 또 신호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겠다. 저기서 소리가 날 거다. 이렇게 모으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보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더 저렴한 방법으로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왼쪽 아까랑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작아서 안 보이지만 아까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메탈로만 다 된 거고요. 지금은 메탈은 일부 극소수고 그 신호선 와이어 전기가 통하는 건 아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오디오 선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선으로 이제 됐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달려야 되니까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 안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나팔 모양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100% 구리를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고, 제가 다양한 공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별의별 현안들을 많이 다녀요. 이거는 어디를 가냐면 젓가락 만드는 공장에 갔어요. 젓가락 중에 여러분 소핀 젓가락 있죠? 가볍잖아요. 소핀 젓가락이 어떻게 만드냐면 금형이 물론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를 넣어요. 그 다음에 탁탁탁탁 뭐 치는 그 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치면은 우리가 쓰는 소핀 젓가락처럼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되는데 점점 얇아지는 그런 형태가 나와요. 그런 공정이 아니면 이걸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데도 가고 뼈 깎는 공장 그런 거 많이 뭐 침수론에서 쓰는 침핀 만드는 공장 가서 또 만들기도 하고. 요거는 2000개인데요. 2000개의 개체들이 이렇게 25m 높이로 이렇게 드로잉이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것들이 저 2000개의 그 모양이거든요. 종 모양.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여기 1층인데 지하 2층은 하고 여기랑 그러니까 2층? 4층? 2층 정도 되는 레벨에서부터 여기는 원형인데 여기 좀 다르잖아요. 좁잖아요. 여기는 넓고 여기 좁아요. 완전히 저는 사기를 당한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도면을 보여줬는데 원래는 그냥 통으로 내려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현장 가보니까 반만 통으로 내려오고 반은 그 다음 밑으로는 그러니까 뭐 위에는 원이고 반은 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이 수학을 잘하는 친구랑 같이 고민을 했죠. 원래 또 프로그래밍이 수학이고 기하학이 수학이고 그렇잖아요. 수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고민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정면 뷰고 이게 측면 뷰예요. 측면 뷰가 이렇게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데 실제로 수학이 들어가요.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시그마, 인테그럴 이런 거 있잖아요. 루트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게 그런 계산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계산식으로 2000개 아까 보여드린 2000개의 그 개체들이 배열이 쫙 된 거예요. 엔터 딱 누르면 쫙 하면서 펴져요. 그래서 이게 좌우 대칭이고 그다음에 좌우 대칭이고 이 휴식적이에요. 굉장히. 하지만 내려오다가 어느 선부터 점점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끔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졌고요. 맨 밑에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설계가 들어가고요. 이런 설계가 들어갔었고, 많이 보셨습니다. 설계는 이제. 이프와 애프터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쏠리겠다.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쳤지만,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소리가 들어간 작업이었어요. 그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미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공대 갔다고. 얘기 안 했나? 하다가 딴 얘기군요. 이제 미술 하고 나서, 왜 제가, 그거 했다고 했잖아요. 영상공학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공대예요.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공학하면서 약간의 프로그래밍과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 서킷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저 혼자는 못하고요. 같이 했어요. 저거 설계하고, 저 그대로 이제, 우리 PCB 기판, 컴퓨터 기판 같은 것들을 만들게 돼요. 여러 개 만들어서 저런 모듈이 생긴 거고요. 요거는 전체 컨트롤 보드 여러 개 있고, 이게 수백 개 됩니다. 여기에 조그만한 스피커가 들어가요. 이런 짜리만한 스피커, 조그만한 거. 그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요. 실제로 가보면 이 소리예요.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시는 분? 솔직히 상당히 문제가 안 들리시는 분 있을 텐데. 안 들리시는 분 있다가 잠깐 오세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실제 사진이에요. 옥상이고요.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물론 선도, 저 아까 말씀드린 오디오 선도, 특별 주문을 한 거죠. 이 색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색깔 다 알료 지정해주고. 왼쪽 사진 보시면 이제 측면에서 찍은 거긴 한데, 좌우대칭이에요. 저 앞쪽으로 해가지고. 밑에까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가 딱 내려오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어딘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나와요. 또 나중에 한번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한 개, 요거 그 다음 세 개는 다 한 가지예요. 또 이렇게 써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위스키예요. 미술 작업하다 보면은 남자 작가는 술, 자동차랑 친하고요. 자동차 브랜드랑. 그 다음에 여성 작가분들은 화장품, 옷하고 많이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브랜드랑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희한하게 또 화장품도 친해요. 그래서 뭐 시쉐이도 같은 데서 또 같이 뭐 준비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얘네 이쪽 브랜드하고는 2014, 15, 16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 2014년도에 한 게,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양산하는 많이 만들어내서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술하는 사람하고 같이 협업,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한마디로 콜라보한 거예요. 딱 3개 만들어요. 제가 그동안 보여드린 작업 쭉 보시면은 설계가 항상 있잖아요. 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작업은 저는 에디션을 딱 3개만 해요. 그래서 제 조각 작품, 저번에 대구미술관에서 보신 그 컬러풀한 그것도 에디션이 3개예요. 3개까지만 만들도록 해놨어요. 도면에 의해서. 이것 또한 3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위스키 술 잔하고 술 병하고 술에 들어간 관계된 뭐 얼음통 이런 거 있잖아요. 집게 이런 거. 그런 거가 이제 전체로 세트로 있는 거예요. 그 뭐 패턴 디자인. 이렇게 보면 이제 컵도 이렇게 한 번에 마시는 거, 얼음 타서 마시는 거, 얼음통, 뭐 이렇게 술 이렇게 들어갑니다. 열어서 뺄 수도 있게 하고요. 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고,
케이스도 있어야 되니까 케이스도 만들고.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완성 컷이에요. 완성된 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거를 열면요, 여기서 수량가 나와요. 물론 안 깨지게 안에는 그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건 알루미늄이고요. 알루미늄이 19개 팔인데 19개 팔이 쫙 모여가지고 여기서 조여져요. 한 군데서 긴 볼트로 조인 다음에 좀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 자동차 이렇게 뭐 이렇게 볼트 같은 거 마감할 때 쓰는 거잖아요. 동그랗게 딱 막는 거.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고 사방, 팔방 어느 방향으로 눕더라도 바닥에 닿지 않게끔 까치발을 들고 있습니다. 약간 모자이크처럼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이것만 보면 사실은 뭔지 모르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작업들도 되게 재밌어요. 단순히 어떤 기업하고 브랜드랑 같이 뭔가를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하고 미술하고 사실은 교차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술과 관계, 유독 제가 술만 먹은 거는 디자인이죠. 어떻게 무엇을 디자인해 나가는데 디자이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미술하고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 걸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실용성이 거기에 이제 기능, 실용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그 최소한의 그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뭐 이렇게 많이 안 만든다 했잖아요. 적게 만들지만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것이 펼쳐지기 전에는 하나의 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요. 요 디자인도 제가 이거 자체가 하나의 완결성을 가진 블랙 트리피드라는 제목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하죠. 그리고 사진도요. 이건데 저는 또 작품 사진을 찍을 때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거는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랑 이제 제가 개인적인 작업하는 거 갤러리나 뮤지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형 작업 2m, 3m 되는 그런 미술 조각 작품 같은 경우는 사진을 전문 커머셜 포토그래퍼랑 같이 찍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찍어달라. 왜 제품이라고 생각하냐? 저는 이런 세상과 같이 미술을 고민하기 위해서 하나의 키워드가 또 하나 뭐냐면 프로덕트예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작품을 만들어요. 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게 되면은 시키게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다 자기 분야에서 장인들이 만나는 건데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지 잘 조립하고 잘 매끈하고 또 안전적으로 잘 만들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제품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진짜 제품처럼 막 만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또한 우리가 보석 같은 거, 시계, 좋은 시계 사진 찍을 때 보면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사진을, 오브제를 놔요. 시계를 놓고 카메라가 있어요. 조명만 옮겨다녀요. 카메라와 시계는 고정이에요. 2박 3일 고정이에요. 조명만 계속 바꿔가면서 찍어요. 찍은 것을 합성을 합니다. 전화기도 마찬가지예요. 합성해요. 물론 그 후에 리터치도 하죠. 그래픽 작업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합성을 많이 하고요. 뭐냐면은 사진 찍을 때 조명이 뭐냐면 조명을 찍을 때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다크사이드, 섀도우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기초적으로 저도 했었던 데센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하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면이 밝게 나오게 찍고 반사광이 잘 나오게 찍고 또 저쪽에 있는 버튼이 잘 나오게 찍고 그림자가 잘 나오게 찍고 리플렉션이 잘 나오게 찍고 이런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비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볼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제품 사진을 그렇게 나도 찍겠다. 미술이라는 건 나도 앞으로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지만 미술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비판하고 다른 의견을 내기보다는 답습을 하자. 나도 그렇게 하자. 내가 몸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오브 댐으로서 그 엔지니어들 사이에 들어간 것처럼 나도 그럼 똑같이 하겠다. 그 방법적으로. 결국엔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시대와 이 환경들을 내가 답습을 하겠다. 그리고 그건 거죠. 미술 아시죠? 30년 사는 적이 얼마야? 10대, 저도 30은 맛을 못 봤습니다. 케이스. 워크로 만든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게 있습니다. 한 번 했더니 또 괜찮은데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디자이너랑 적극적으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벽참나무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스케치를 한 건데요. 12개의 관점 위에 6개, 밑에 6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간과 부딪히는 부분, 또 바닥과 부딪히는 부분, 그 접점, 12개 접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개념인데 무엇과 무엇이 서로 부딪히는 그 수상적인 점이잖아요. 한마디로 수상적인 개념이죠. 접점이라는 그 접점이라는 것으로서 많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물론 여기서는 또 술관계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12이 가지고 있는 또 숫자와 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재밌는 그런 세트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이렇게 또 슬라이딩 이렇게 뒤에서 뺄 수가 있어요. 빼면 또 하나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 어떻게 해요? 뺐죠. 빼고 벌려요. 그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레일이 필요했었어요. 아까 보면 뺀다 했잖아요. 빼기 위해서 이게 또 이런 것들 디자인하다 보면요, 기성 제품 쓰기가 싫어요. 너무 막 크기도 하고 안 예쁘기도 하고, 레일을 또 디자인해서 레일을 새로 만듭니다. 밀차라고 하고. 저도 제 작업실에 가보면은 손잡이를 만들어 놨는데, 작업실 손잡이가 있는데요, 기성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깎아서 만들어서 해놓은 것도 있고. 버릇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자꾸 만들다 보니까 다 만들고 싶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 90cm 정도 되는. 오크에 아주 천연 오일, 바니쉬 오일 발라가지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열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그전에는 30년 산을 넣었더니 너무 위화감 조성하게 해가지고 18년 산으로 내렸습니다. 18년 산은 여러분들 듀티프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걸 제가 또 이렇게 매뉴얼 만든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만든 거고요. 이게 세 개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 판매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도 같이 했다라는 데 의미를 두는 거고, 뭐 여기저기 좀 이게 술 문화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소주 말고 고급 문화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런 바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쇼케이스처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올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렇게 스펀지로 해서 만드는 걸 한번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병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립됐을 때 오른쪽 모양이고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포토블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결국엔 현실과 미술이 다양하게 부딪힐 수 있는데, 뭐 건축이며 또 뭐 디자인이며, 정말 제가 속하고 있는 파인아트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에서 제가 뭐 미술에 대한 뭐 전도사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누구와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의미 있게 풀어나갈 것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내 방식대로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이런 생각 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거죠. 희한한 거 많이 하죠. 제가 보여드린 건 이걸 다고요. 여러분들 좀 재밌는 질문 해주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또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처음부터 이런 작업으로 시작하셨어요? 방향성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대학 때 친구들 만나면요, 야, 옛날하고 지금하고 작품이 되게 똑같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상당히 기하학적인 그 패턴을 많이 만들고 했었어요. 기하학적인 작업했었고, 그때 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하학적이라는 게 라인이 이렇게 되는 드로잉이 있었어요. 그 작품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공모전에 냈어요. 다들 내니까 저도 낸 거죠. 공모전에서 가작인가 뭔가를 하나 받은 것 같아요.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참여상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관계된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 같은 작업은 공모전에서 안 돼. 아무리 잘 돼도 장려상 이상 받기 힘들다고. 공모전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든가 하지 말든가 내지 말든가. 그래서 그때부터 안 냈어요. 두 번 냈던 것 같아요. 대학 때였어요. 대학 때랑 대학원 때. 2번 내고는 다시는 안 내게 되더라고요. 그게 공모전에 대단히 가치 있고 인생에 제가 앞으로 미술 작업하는 데 있어서 크게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미지도 비슷하고 사실 하려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이렇게 작품 많이 예쁘고 해서 많이 이렇게 유통시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여기 네네. 산업 디자인과 차이. 그러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많이 안 만들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디자인된 것이 많이 이제 양산돼서 많이 팔려야 돼, 많이 유통되고 해야 되는 게 최고의 목적은 아니겠죠. 물론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면은 디자인에 대한 가치도 있겠지만, 근데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아까 자세히 많이 설명을 안 드렸지만 하나하나마다 다 작품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조형성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컨셉,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커머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뒤로 숨긴다던가 해도 안 한 것처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 홈페이지에다 올려요. 적극적으로. 물론 이렇게 오픈된 거는 빼고 아까처럼 다 닫힌 거, 이거 12개의 접점도 다 닫힌 것만 올리긴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디자이너 나중에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미술하다 잘 안 되면은 계속 잘 되는 보장은 없잖아요. 잘 안 되면 제품 좀 만들어야 될까, 테이블도 만들어 좀 해볼까. 실제로 농담 같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여러 가지 제조 프로세스를 알다 보니까 디자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공공 작업을 하실 때요. 어떤 작업이요? 그러니까 아까 서울 세종문화회관 그런 작업을 하실 때는 작가님이 직접 공모를 그런 걸 통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의뢰가 들어와서 세종문화회관은 의뢰가 들어온 거고요. 절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간 거고요. 의뢰 들어온 것들이 많죠, 사실은. 아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야외 전시, 야외 조각 전시 중에 한 명 참여해서 한 작품이고, 찾아가서 굳이 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러는데 제가 술 디자인 거 하신 것밖에 못 봐서 그런데 앞에 어떤 거 아셨나요? 같은 기회를 해주죠. 사실 이런 질문은 처음. 녹화하고 있으니까 아마 따로 이렇게. 물론 그건 다 아시겠죠. 네. 영상으로. 앞에는요. 네. 재밌는 얘기 한 거고요. 앞에는 제가 이 제목이 그러니까 현실과 예술의 동기화예요. 예. 이 현실 속에서 제가 예술을 어떻게 펼쳐나갔는지. 그래서 현실이라는 게 세상에 여러 직업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서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 내지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몇 개 드렸어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회화 작품 같은 경우는 내가 판매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 네네. 전시가 끝나면. 선생님께서 하실 큰 대형 작품들을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 전시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 큰 작품들이 세종문화회관이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큰 작업 같은 경우는 출처가 다양하지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에 헤딩하듯이 하는 작업은 아니고요. 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도 당연히 예산을 만들어 놓죠. 펀딩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예외적인 거고, 대체적으로 전시도 아까 제주 전시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다 예산이 있으니까 작가를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여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전시하고 하는 저도 옛날에 다 그랬었죠. 그룹전 하고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작업하면서 좋은 기회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분명 가지고 적든 많든 그 예산 안에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 작품들을 끝나고 나게 되면 대형 작품들은 없어지죠. 아까 세종문화회관 작업 같은 경우는요, 예산도 되게 적게 들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그걸 1,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15m짜리, 11.5m짜리 지름 3m짜리 3개를 1,000만 원에 이렇게 프레임하고 다 1,000만까지 다 둘러서 만든 건데 상당히 제가 발로 뛰어서 적게 들어간 거예요. 깜짝 놀라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사거나 그러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버렸어요. 버렸는데 7만 원 받았어요. 어쩔까? 원래 12만 원 준다 그랬는데 사람이가 자기 운송료는 빼야 된다는 거예요. 5만 원 뺀대요. 네, 알겠습니다. 7만 원 가지고 저녁 때 맛있게 저녁 먹었어요. 그리고 그게 연구 설치되는 작업도 있고 아니면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적으로 되는 작업도 네. 있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제가 포커스 맞춰서 답변을 해드리면요. 그런 프로젝트성 작업을 통해서 다른 작업들이 또 진행이 됩니다. 다른 작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 프로젝트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까지 염두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직업이든지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제품을 만들어도 전략적으로 이걸 만들면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고, 작가로서 개인전은 내년 개인전 준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이 그쪽이 아니에요. 그 다음 개인전 생각하면서 이제 올해 개인전, 내년 개인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더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자유롭게 물어보시고 있으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소리 안 들리신 분들은 잠깐 오시면 전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